안녕하세요, 닥터효입니다. 우리가 돈은 썼는데 효과는 못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중턱 턱살을 한 번에 다 없애는 리프팅 시술, 이런 거에 혹해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그냥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뒤로 가시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피부과에서 좀 많이들 하시는데 돈 쓴 티도 안 날 뿐더러 오히려 돈 쓰고 나서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다. 뭐 안 해본 거 없으신 분들 중에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안 해본 거 훨씬 많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야 병원에서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이런 케이스에도 저렇게 해보고 저런 케이스에도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환자분은 자기 얼굴이라는 한 케이스밖에 없고 그 한 케이스에다가 한 달에 많아야 한 번, 정말 많아야 두 번 정도의 시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찾을 때 1번은 광고를 많이 보시고, 2번은 우연히 들어간 병원에서 가격이 맞는 상담실장, 대화가 좀 통하는 상담실장의 이야기를 많이 추천받게 되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원장을 만나더라도 그 의사랑 이야기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단편적인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술을 추천하고 싶지만 환자의 예산대라든지 시간, 그리고 다운타임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최고의 시술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잘 모르지만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부동산 추천해 달라고 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안 떨어지니까요. 부산에 살고 싶다, LCT 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시술 다 해봤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시술들은 안 해본 경우가 많아요. 보통 광고에 많이 하는 거, 토닝, 스킨 부스터, 리프팅, 하이프라든지 RF 같은 거, 이런 세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1번 스킨 부스터로 시작해 볼게요. 스킨 부스터 하면 그 전에 유튜브 좀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한테 좀 물어보죠. 그럼 손주사가 제일 좋대. 왜냐하면 손주사가 잘 안 새니까 얼굴에 최대한 들어간대요. 근데 나 먼저 리쥬란부터 해볼게요, 손주사로. 근데 리쥬란 해봤는데 너무 아파요. 특히 저희 병원은 스킨보톡스 맛집이라서 손주사 스킨보톡스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손맛이 좋다고 해도 통증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킨 부스터를 하나씩 추가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스킨 부스터라는 건요, 리쥬란이 됐든 주베룩이 됐든 물광이 됐든 스킨보톡스가 됐든 대부분은 피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채워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광이라 하면 수분감을 채워주고, 리쥬란이라고 하면 유전체 물질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스킨보톡스라고 하면 모공에 있는 미세 근육들을 조절해서 잔주름 같은 거 개선해주고, 이런 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스킨 부스터로 재료들은 많이 넣는데 피부 공장 자체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의 히스토리를 보고 저는 이야기하죠. 써마지 하시라고. 피부 공장이 안 돌아가고 섬유아세포가 활성화돼 있지 않으니까 섬유아세포가 활성화돼야지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효과를 잘 낼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정된 정보로 오신 분들은 써마지가 나한테 좋을까요? 보다는 써마지? 그거 비싸잖아요. 써마지? 그거 아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좋다는 것보다는 다른 외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제품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스킨 부스터를 하러 오시고 조금 민망해하면서 또 리쥬란 하시고, 그 저번에 리쥬란 하시고 이제는 효과 잘 모르시겠다면서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계속 하던 거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요, 이런 반응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킨 부스터 시술할 때는 스킨 부스터는 우리 피부가 만약에 육각형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 그 중에 한두 개밖에 못 채운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스킨 부스터는 굉장히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도움은 되지 그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잘 없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토닝이에요. 색소 치료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미용의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레이저 기계를 갖다 놓고 심지어 뭐 한의원에서 받아봤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는 건강한 피부는 느리게 완성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피부과에 와서 색소 치료를 많이 받아봤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복합 치료를 받은 분은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10명 중에 한 명 더 많습니다. 피코토닝 20번 받아봤다, IPL 50번 받아봤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거는 복합 시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색소 장비라는 것도 수많은 부분 중에 하나를 자극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특히 피코 기계를 여러 가지 받는 그런 최악의 수를 두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충격파를 여러 번 가하면 20, 30대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데 40, 50대 돼서 기미색소 올라왔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
무조건 더 진해진다고 느끼세요. 이 색소세포라는 것이 누가 여러분들 얼굴에 묻히고 간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왜 만들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색소세포라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세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제일 최고의 방법은 자기랑 똑같은 세포를 복제해내는 겁니다. 이 한 생명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포 입장에서도 다른 세포를 똑같이 복제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를 복제하기보다는 색소라는 방어막을 만드는 게 더 쉬운 거죠.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색소세포로 방어막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주 강한 충격파 성질의 레이저를 계속 때린다면 처음에 색소는 부서지겠지만 피부는 더 열심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닝 하는 결과가 결국에는 색소가 더 재발되고 색소가 더 침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설계가 없는 치료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특히 색소 치료에서는요. 그래서 치료하기 좀 어려운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게 왜 치료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장벽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장벽을 복구하면서 이제 간간히 토닝 그리고 필요하면 강한 레이저를 조사해서 색소를 탈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러와 콜라겐 부스터를 둘 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입니다. 요즘 필러 같은 경우에는 볼륨아이징보다는 구조체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요. 관자, 그 다음에 앞광대, 뼈 바로 위에, 그 다음에 턱끝, 코, 그 다음에 팔자 깊은 부분 이런 데를 사용하게 되고, 물론 이마할 때도 필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볼륨아이징 하는 보통 옆볼 꺼진 부분, 그 다음에 특정 앞볼이 꺼진 부분, 마리오네트 부분이 꺼진 부분은 적극적으로 콜라겐 부스터를 사용합니다. 콜라겐 부스터가 그런 자리에서 노듈 없이 결절 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시술됐을 때는 유지 기간도 훨씬 길고 그 콜라겐 부스터 자체가 콜라겐을 만들기 때문에 탄력도도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얼굴을 설계하는데 훨씬 더 적합해요.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필러를 안 쓰고 필러 같은 효과를 내고자 콜라겐 부스터를 한 부분에 과하게 넣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결절의 위험성을 올리는 행위가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하고 와서 결절 생겨서 오신 환자분들을 만져보면요, 이거 필러같이 시술했구나 하고 느껴지는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필러는 특정 부분에 이렇게 응집되는 볼륨을 넣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콜라겐 부스터는 그렇게 절대로 시술하시면 안 됩니다. 결절 위험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레디어스 같은 결절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필러를 가지고 팔자 시술을 했는데 팔자에 이렇게 쭉 깔아 놓는다면 거기에 강낭콩 하나가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의 시술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에도 필러로 옆볼에 8cc, 9cc, 심지어 10cc 이상 옆볼, 앞볼에 넣어가지고 이 부분에 하중이 강해져서 오히려 더 처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륨아이징을 할 부분에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부분에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는 거, 그게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선풍기 아줌마 비슷하게 점점 돼버리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시도하는 거는 광기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과에서 실패 조합 같은 거를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인모드 좋다, 슈링크 좋다, 울세라 좋다, 써마지 좋다 이런 거에 꽂히셔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정말 맞는 길인 건지 한 번은 되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병원이 주변에 있으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니까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100%의 확신은 아니더라도 90% 이상의 예측은 가능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돼야지 여러분들께서 산으로 가는 일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닥터 효였습니다.